밤이 되면 사람 마음은 낮보다 더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할 일도 있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잠깐은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해지면 한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남들은 다 지난 일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만 아직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분들. 그렇게 후회를 달고 사는 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후회가 사실은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도 하필 잠들기 전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했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달라졌을까? 이 느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자꾸 무겁습니다. 그게 죄책감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움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분명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사적 자기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선택을 상상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후회를 자주 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때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후회가 찾아오는 것 자체보다 그 후회를 붙잡고 나를 계속 벌주기 시작할 때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된장도 시간이 지나면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냥 오래 둔다고 해서 다 좋은 맛이 나는 건 아니죠. 숨을 쉬어야 하고 때로는 열어봐야 하고 혹시 상했나 살펴봐야 합니다. 후회도 똑같습니다. 묵혔다고 다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여다봐야 비로소 마음의 깊이가 됩니다. 자,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밤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종이에 이렇게 한 줄 써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 아는 만큼 살았다. 그 한 줄이 지나간 나를 처음부터 용서하지 못해도 적어도 나 자신을 함부로 몰아세우는 일은 조금 멈추게 해줄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죠. 후회하는 내가 문제구나.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후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회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당장은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후회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불편해도 감정을 직면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잡음이란다고 바로 꺼버리면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씩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맑은 소리가 잡히죠. 후회가 바로 그 잡음입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지만 그 구간을 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비로소 원하는 삶의 주파수를 찾게 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떠오르는 후회를 피하지 말고 딱 5분만 그 감정 옆에 앉아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보는 겁니다. 그게 잡음 구간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잠깐,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많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더 잘 보이는 건 그동안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상대의 마음이 보이고
그때는 보이지 않던 내 미숙함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눈으로 어제의 나를 계속 재판하면 내 마음은 평생 쉴 곳이 없습니다.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장의 흔적입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사람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를 붙잡고 계속 나를 혼내는 겁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역시 나는 부족했어. 그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후회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지금의 나는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질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회의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뒤를 보되 앞으로 걷는 것. 즉, 후회를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라 후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텃밭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씨앗이 잘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면 올해는 텃밭이 없겠죠. 후회는 작년의 흙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 흙을 탓하기만 하면 메마르지만 잘 살펴보면 다음 계절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것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가장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는 일을 떠올려보고 이 질문을 적어보세요. 그 일 이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건 무엇일까? 정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후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재밌는 사실 하나 드릴게요.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실수에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남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누구나 손때 묻은 도구 하나쯤 갖고 있잖아요. 오래 쓴 칼이나 가위 같은 거요. 처음엔 손에 안 맞고 날카롭지만 오래 쓰다 보면 손에 맞게 닳습니다. 사람 마음도 비슷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후회하고 견디는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결이 바뀝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는 이유예요. 기억하시나요? 영상 처음에 밤에 혼자 앉아있던 그 장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만 바빠지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다시 와도 이제는 전처럼 나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을 못 잊지? 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진심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살아온 만큼, 느낀 만큼 그 무게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증거예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후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의 내가 가장 다정하게 안아주고 싶은 나이. 숫자 하나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